건설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다 타설한 콘크리트 위에 물을 뿌리거나 물이 고여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굳힌 콘크리트에 왜 또 물을 주는 거지? 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약해지는 것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콘크리트는 타설이 끝난 뒤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주기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수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콘크리트는 단순히 마르면서 굳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굳어지는 재료입니다. 이를 수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는 물이 증발해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시멘트가 반응하면서 강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강해지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적절한 수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콘크리트가 너무 빨리 마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는 균열입니다. 특히 여름철 강한 햇빛과 바람은 콘크리트 표면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 갑니다. 이때 표면은 수축하려고 하지만 내부는 아직 수축하지 않아 응력이 발생합니다. 결국 거미줄처럼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내구성과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는 양생이라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양생은 콘크리트가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강도를 발현하도록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물주기는 가장 대표적인 습윤 양생 방법 중 하나입니다. 콘크리트 표면에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수화 반응이 충분히 진행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결국 물주기는 콘크리트를 약하게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콘크리트 강도의 상당 부분이 타설 후 며칠 동안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강도는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초기 7일 동안의 양생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콘크리트라도 양생을 제대로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종 강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량이나 원자력 시설 같은 중요 구조물일수록 양생 관리에 더욱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합니다. 물주기 방법도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식은 호스로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넓은 슬래브나 도로 포장에서는 물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마포나 부직포를 덮고 물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생포를 사용하거나 특수 양생제를 뿌려 수분 증발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자동 살수 장비를 이용해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공급하는 현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주기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타설 직후 아직 표면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물을 뿌리면 표면 품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물줄기로 살수하면 시멘트 페이스트가 씻겨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생은 단순히 물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과 방법으로 수분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 타이밍을 매우 중요하게 관리합니다. 겨울철에는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추운 날씨에는 물주기보다 보온 양생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내부 수분이 얼어버리면 수화 반응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천막과 열풍기, 보온 덮개 등을 활용해 온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과도한 건조를 막기 위해 습윤 양생 비중이 높아집니다. 같은 콘크리트라도 계절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콘크리트 타설 후 물주기는 단순히 표면을 적시는 작업이 아닙니다. 콘크리트가 제대로 강도를 발휘하고 오랫동안 균열 없이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보는 아파트와 교량, 터널이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양생 관리 덕분입니다. 콘크리트 품질은 타설 순간에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설 이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구조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